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지은이는 얼 나이팅게일. 다음은 웨인 다이어 박사의 추천사입니다. 하와이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비서에게 전화가 왔다.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미뤄두라고 하셨지만 이 소식은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중요한 일이어야 할 거야. 난 정말 앞으로 몇 주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내가 대답했다. 얼 나이팅게일 님이 이번에 출간할 책에 들어갈 추천사를 부탁하셨습니다. 5분 후에 나는 얼과 통화를 했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얼 나이팅게일이 나에게 책에 들어갈 추천사를 써달래. 이런 영광이 또 있나. 얼의 오디오 테이프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는 그 작은 테이프에 담긴 말들을 항상 실천해 왔지만 그 내용을 인쇄물로는 만나볼 수 없었다. 나는 수년 동안 나를 찾아온 많은 고객에게 얼의 테이프를 꼭 들어보라고 추천했고 내 아이들에게도 듣게 했다. 비즈니스로 얽힌 지인들, 친구들, 점원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추천했다. 그러니 내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을지 짐작되고도 남을 것이다. 이 놀라운 책에 들어갈 말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다니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다. 나는 그가 전하는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활용했다. 이 책에 담긴 본질적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했고 내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성공은 얼의 테이프에 담긴 성공의 비밀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나는 얼의 메시지가 책으로 나와서 정말 기쁘다. 생각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생각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말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투명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다. 일단 우리가 안에 있는 쓰레기들, 즉 증오, 분노, 두려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마음이 열려서 생각하는 능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이 명확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면 생각의 기적이 일어난다. 잡동사니로 가득했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의 생각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쓰레기 더미를 치울 수 있을까? 애초에 그런 쓰레기 더미를 만든 것이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스트레스는 없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만 존재한다. 세상에 불안은 없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다. 생각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창조하고 우리가 창조한 자기 패배를 없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매일 매 순간에 생각을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궁극적으로 오직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만 세계가 바뀔 수 있다. 생각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카고의 CBS 방송국에서 일하던 29살의 어느 주말이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내가 오랜 세월 똑같은 진실을 계속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약 성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노자와 에머슨의 글에서 그것을 읽었다. 내가 17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놀라운 진실이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의 말도 그런 뜻이었다.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우리는 세계를 창조한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된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장과 증가, 풍요로운 삶은 자연의 길이다. 우리가 삶이 가져다주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고유한 본능이다. 그런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다.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도 인류의 진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개인이 미래에 대해 구상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사람은 기질과 성향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미래를 그린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인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지금은 이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 하에 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타자나에 사는 라디오 청취자인 라피 스티븐 루벤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가 신도들에게 전한 설교 2편의 내용을 동봉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래서 작가와 시인, 철학자, 예언자, 현자, 이 시대와 과거의 많은 스승들이 성공의 비밀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3000년 된 토라의 오래된 지혜와 20세기 과학의 현대적인 지혜를 잔뜩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의 지혜에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중세의 연구를 거쳐 셰익스피어와 밀턴에 이르기까지, 에머슨에서 탈무드의 랍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공의 비밀에 대한 답을 발견했더군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확히 똑같은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보편적인 열쇠는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는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제임스 앨런.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잠언 23장 7절. 부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 소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나 중요한 사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비밀로 남아있을까? 사람은 왜 생각하는 대로 되는지에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 순간의 당신은 인생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다. 좋든 싫든 사람은 누구나 독자적인 존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존재할 그 누구와도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정말로 그렇다. 우주의 그 누구도 나와 정확히 똑같은 조합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 자신을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부모와 수천 명의 조상이 그 그림에 페인트를 덧칠했다. 당신이 태어난 후에는 환경이 그림에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 복합적인 작품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저마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거나 원하는 일은 없다. 내가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목표는 한 번에 하나씩 가져야 한다. 2개 이상이거나 중간 목표가 여러 개 있다면 1, 2, 3, 4번에 번호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이 질문에 대답하라.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의 위치에 만족하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다음 기항지는 어디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가끔 나는 진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 너무 큰 꿈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상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듯하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평가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라. 뿌린 대로 거둔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학은 우리 세계의 총투입을 나타낸다. 그것은 가족, 정신적인 삶, 친구들, 동료들의 태도, 사는 곳, 소유한 것들,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수익으로 대표된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이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거기서 돈이 나온다. 우리가 버는 돈의 금액은 항상 우리가 하는 봉사와 정비례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수백, 수천,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도 멋지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는 스타가 있다. 모든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은 봉사와 보상의 연속체에서 내림차순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경제적 계층의 하단에는 재능이나 교육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화물 취급자,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사, 가게 점원, 경비원 등. 만약
이들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된 사람이 이전 사람보다 일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할 수는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수요가 방대해도 쉽게 채워지며 급여도 낮다. 대체하기가 쉬운 사람인가? 그 대답은 적은 급여로 이어진다.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 수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치과 의사는 사람들의 입에 손을 넣지 않으면 수입이 중단된다. 적어도 그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입은 멈춘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가 물리적으로 일터에 존재해야만 한다. 많은 분야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일하러 가든 가지 않든 간에 그가 만든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돈을 번다. 물론 그는 일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에게는 놀이이기도 하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골프를 치거나 보트를 탈 때조차도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 중에서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내 특기를 찾았다.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살면서 받는 보상은 당신이 하는 봉사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처럼 쏙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의 여정. 당신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가?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을 살펴보라. 현재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의 지금 하는 일에는 평생 발전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숨어 있다. 당신이 청소부라면 더 편리한 빗자루나 걸레 또는 청소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작업의 어느 측면에 개선 여지가 있는가?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방법이 있을까? 보상은 봉사와 정비례한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빈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굽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짜고 치즈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와 온수를 제공한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전구, 카펫, 유리, 나무, 강철, 콘크리트 등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집안의 가구와 침대보, 우리가 원하고 즐기는 수천 가지의 작은 것들을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그 자동차에 동력을 만드는 휘발유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보상은 봉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건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보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 박사는
늙은 개들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은 개가 아니고 교육은 한낱 재주가 아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먼저 그들에게 봉사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정당한 자격이 생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 내가 사명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목표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사명형 인간은 특정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모차르트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명형 인간이었다. 마음이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면 목표를 세워라. 만약 특별한 관심이 향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목표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왜 목표를 세우는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어진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주어진 그대로란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기회가 우연히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는 뜻이다. 목표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그림을 그려준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목표가 있다. 머리와 마음이 집중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잠자는 동안에도 깊은 무의식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 관심사가 그들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줄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여정은 여인숙보다 낫다 라고 했다. 먼 길을 걸어와 여인숙에서 쉬는 것도 좋고 긴 항해 후 배를 묶어놓고 며칠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세르반테스의 말이 확실히 옳다. 여정이 여인숙보다 낫다. 여정은 삶과 경험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면 삶에 놀라운 우연이 생기기 시작한다. 수많은 비만인이 정상 몸무게로 만들어주는 12일간의 마법 같은 기적을 찾고 싶어 한다. 그들은 1년 동안 2주일에 1kg씩 줄여주는 식단법이나 건강해지는 습관을 따르며 평생 체중을 관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라는 제안은 거절한다. 식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저 몸무게와 외모를 바꾸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계속 비만일 수밖에 없다. 목표형 인간으로 성공하는 첫 단계는 헌신이다. 당신이 내 목표를 세울 수 없듯 나도 당신의 목표를 세울 수 없다. 자신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뿐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제쳐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수능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수백 가지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영혼들조차도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순응하는지 일일이 나열해서 보여준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순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타인의 기준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다수가 따르는 방식이라면 옳다는 뜻이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대중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당신은 어떤 일을 단순히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과 의미를 찾는 여정에 가장 잘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인가? 자신의 진실을 무시하고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사명형 인간이든 목표형 인간이든 둘이 섞인 유형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블레즈 파스칼. 생각은 체제 전복적이고 혁명적이고 파괴적이고 끔찍하다. 생각은 특권과 기존의 제도와 익숙해진 습관에 무자비하다. 생각은 지옥의 구렁텅이를 들여다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은 위대하고 빠르며 자유롭고 세상의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다. 버트런드 러셀. 생각 하나가 당신의 삶에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은 끔찍하고 달콤하고 아름답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세상 모든 것은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이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가져온 결과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생각의 총합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생각을 실행하며 시간을 보낸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의 수입, 집, 옷, 교육, 언어, 배우자, 아이들 등 다른 사람들이 한 생각의 결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생각한다고 항상 최선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민 중인 문제를 마음속 깊이 심어두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언제든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곧바로 메모해 두어야만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가장 흥미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가장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생각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그림이다. 마음은 우리의 미술 갤러리와도 같다. 40대 이후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속에 든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좋은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생각은 모든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만 생각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스스로 목표 달성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타인의 성취 능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일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정할 때는 터무니없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안전함을 추구하고 좁은 한계 안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일단 직업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려는 노력을 아예 차단한다. 1. 더 낫고 더 흥미로운 일을 찾으려는 노력. 2.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려는 노력. 아이디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 공장을 갖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기본 장비로 제공된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큰 뇌가 그것이다. 생각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기능인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당연시한다. 좋은 아이디어는 변화를 의미한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은 흥미를 잡아끄는 일이 없으면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한다. 무너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편안하게 쉬는 것은 죽은 다음에야 가능하다.
할 일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인간에게는 필요와 욕구가 있다. 타인의 필요 또는 욕구를 충족해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받는 보상은 우리가 하는 봉사에 비례한다.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을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처럼 해야 할 일을 온몸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친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을 깊이 둘러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깊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어릴 때 무엇에 끌렸는가? 자주 공상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특히 잘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어떤 수업이 가장 좋았는가? 의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생각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딱 하나 가진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1000배는 더 낫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만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그만큼의 재미와 관심사를 누리지도 못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 태도는 성공과 실패를 전적으로 좌우한다. 태도란 무엇인가? 태도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나 기대하는 일에 토대를 마련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실패는 자명하다. 탁월함을 요구하는 태도는 탁월함을 가져온다. 우리는 반드시 큰 기대가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은 절대로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성공을 기대하는 태도,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태도에는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놀라운 우연을 한데 모으는 신기한 힘이 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것은 정신게임이다. 태도는 마음의 방향을 지시하고 마음은 우리가 나갈 방향을 알려준다. 성공과 실패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다. 할 수 있다는 말과 생각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태도는 주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은 타는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 마치 우리가 내보내는 기운이나 진동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특히 여성들은 타인의 기분이라든지 뿜어나오는 분위기에 민감하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느낌을 받거나 초조함이나 불편함, 심지어 껄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남편들은 아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어딘지 수상쩍은 느낌이 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 평가가 옳았음을 확인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지구별에서 잠깐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축복받은 이 초록별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이들과 삶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불가사의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그러려면 지혜로운 소크라테스의 조언처럼 언제나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삶을 지구별에서의 휴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태도가 바뀐다. 삶은 생존이라는 방어적인 기분이나 태도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행복한 탐험이라는 태도로 변한다. 사람은 할 일과 봉사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회가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만큼
세상에 베푸는 만큼 행복해진다. 성공에는 태도가 거의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당신이다. 끈기는 언제나 효과가 있다. 세상에는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거듭되는 시련과 거절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실패하고 후퇴하고는 다시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스키나 피아노를 배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든 실패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운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있다. 모든 좋고 유익한 일에는 계속하는 끈기가 필요하다. 끈기는 믿음의 다른 말이다. 조언을 받을 때는 누구에게서 나온 조언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도전에 대해 조언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굳이 말하지 말고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만약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될 때까지 도전한다.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고 진심을 쏟아붓는다면 분명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성공 이야기에는 끈기와 인내, 집요함, 완강함, 집념이 있다. 끈기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명성을 얻은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 박사가 내 사무실에 들렀다. 몰츠 박사는 당시 72세였다. 그는 건전한 자아상을 만드는 새로운 습관을 길러주는 4가지 중요한 단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1. 조건 없이 타인을 용서하라.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 용서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한다. 타인에게 증오심을 품으면 그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 의식 속에서 증오가 곰도록 내버려 두면 정말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타인을 용서하라. 모두 다 용서하라. 이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나머지 단계는 실행할 이유가 없다. 2. 자신을 용서하라. 친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그동안의 바보 같은 행동,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 당혹감,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용서하라. 연습하면 해낼 수 있다. 물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원망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3. 자신의 최대 장점에 눈을 돌려라. 하루를 불만으로 시작할지 자신감으로 시작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신감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4. 자신의 속도로 가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말라. 자신의 속도대로 나아가라. 당신의 속도는 다른 사람의 속도와 다르다. 어떤 사람보다는 빠르고 어떤 사람보다는 느릴 것이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이들보다 앞서 나간다고 죄책감도 느낄 필요 없다. 남들에게 맞추려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사람은 바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속도대로 가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벌고 싶은 만큼 벌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타인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1. 타인을 용서하라. 2. 자신을 용서하라. 3. 자신의 최대 장점에 주목하라. 4. 자신의 속도로 가라. 사고나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왜 자존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궁금할 것이다. 몰츠 박사는
성형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깨달았다. 몸의 흉터와 이상은 없을 수 있지만 수술이 끝나고 회복된 후에도 일그러진 자아상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외형적인 변화만큼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흉터가 그대로 남은 것과 같다. 세상의 그 무엇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끈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곳이 있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이나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가치 있다고 믿는 생각과 이상 또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불법 마약 거래가 관광과 오렌지 사업을 앞선다. 마약 판매와 수출이 플로리다의 가장 큰 산업이라는 이야기다.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성공의 정의에서 가치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약이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아이들과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은 마약상이나 포르노 제작자의 옆집이나 길 건너편 혹은 한 동네에 살고 싶은가? 죽으면 안전하고 태어나지 않으면 안전하다. 살아있으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공룡은 이곳에서 900만 년을 한참 뒤늦게 등장한 인류보다 훨씬 더 성공한 생명체로 살아갔지만 단 몇 주 만에 멸종했다. 안정이라 그런 건 없다. 기회는 있다. 기쁨은 있다. 사랑이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일들로 가득하지만 안정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안정은 대출을 받아서 산 집과 자동차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 내 손을 떠나갈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기업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사람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삶과 삶의 가능성에 예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행복한 결과를 기대하며 유쾌하게 앞으로 나간다. 위험을 기회와 모험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수한다. 기대와 열정, 헌신으로 기회를 찾고 대개는 승리한다. 가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인다. 성공을 원한다면 삶에 예스라고 말해야 한다. 생존이 인간의 유일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나 소라면 괜찮다. 돼지와 닭도 생존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서서히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인간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 삶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생산과 나눔, 창조를 통해 기쁨을 느낀다. 삶에 예스라고 계속 말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성장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누가 알겠는가?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있다. 절대로 그 암울한 집단에 합류하지 말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화로 얻어진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명체다. 저명한 에이브러햄 매슬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덜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남은 삶 동안 불행해질 것이다. 자기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꿈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상상했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공을 만날 수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금까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사람은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생각 혹은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인 단어들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먼 옛날부터 써온 아주 중요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집중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확장해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운명이고 생존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지금처럼 뛰어난 존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생각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인간을 만듭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은 이 책 저자의 표현대로 동서고금 현자들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 중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떠올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심코 떠오르는 생각은 잠재의식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좋지 않은 생각, 유익하지 않은 생각,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은 관심을 주지 말고 치워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각은 관심을 먹고 자라는 생물입니다. 자꾸 관심을 갖고 떠올리면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튼튼한 신경망을 형성하고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 생각들에 관심을 주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몸은 움직이는 법이 있지만 생각은 머릿속으로만 움직이는 무형의 사고작용이기 때문에 막막하죠. 머릿속의 생각을 치우고 흘려보내는 것은 몸을 움직여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릅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의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치웁시다. 이 생각은 흘려버립시다 하고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금세 사라집니다. 문제는 치워버려도 끊임없이 같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때 더 좋은 방법은 생각을 치운 뒤에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와 성공 기대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분류해서 좋지 않은 생각은 청소하고 그 자리를 다른 좋은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꾸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면 제가 명상에서 배운 3단계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생각은 타당한가요? 이 생각은 바람직한가요? 대안은 무엇인가요? 하는 3단계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중하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타바대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들은 내 뜻과는 무관하게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유와 결과와 대안을 질문하고 나의 잠재의식이 답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냐고 묻는 것은 그 생각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막연하게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허약한 생각, 막연한 부정적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가 묻는 것은 그 생각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면 장차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미래의 유익함을 묻는 것이죠. 그 생각대로 살면 유익할 것 같다 판단하면
그냥 그 생각을 품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게 유익하지도 않은 그 생각을 왜 품고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가 일게 되고 그 생각을 버리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묻는 것은 그 생각 대신에 더 나은 생각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생각은 보통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 추측, 기대, 믿음 등이 바로 생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는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지금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좋은 생각을 살리고 좋지 않은 생각은 없애지 않으면 내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의 주인이 되어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일으키고 거둘 수 있을 때 삶이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주인으로 사는 삶과 종으로 사는 삶, 이 둘 다를 경험합니다. 10%는 주인으로 살고 나머지 90%는 종으로 살거나 또는 70%는 주인으로 살고 30%는 종으로 살아가는 등 비율로 나눠집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면서 생각과 마음을 능동적으로 다루는 비율을 하루에 1%씩이라도 늘려나가면 삶은 점점 더 나아집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명상과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특히 명상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도 명상을 해보기 전에는 눈 감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꼈는데 실제로 제가 3년째 명상을 해보니 명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왜 진작에 명상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사실 저는 20여 년 전쯤에 박희선 박사님이 쓴 참선 관련 책을 보고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명상을 배워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명상은 생각으로 대표되는 인간 의식 활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흔한 자기계발 서적 같지만 상당히 묵직한 책입니다. 특히 맨 처음에 나오는 추천사가 웨인 다이어 박사가 쓴 것이라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